혹시 만만해 보이는 순한 인상이 고민이신가요? 인상을 쓰고 다녀야 하나? 스타일을 바꿔? 몸을 키워? 고민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나 연차에 따라서 상호관계가 명확한 조직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선하고 순한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면 좋겠지만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서열 정리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어려워지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만 내 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 또한 사춘기 시절부터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때문인지 고등학교 때는 락이나 메탈처럼 센 음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락스타가 되지 않아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겉모습이 아닌 내면, 그걸 드러내는 말과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데요. 나를 얕잡아 보려는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크게 화법과 행동이 있는데요. 먼저 화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 없는 말투 지향하기. 자신감 없는 말투만 고쳐도 훨씬 단호하고 강단 있어 보입니다. 특히 책임을 서로 미루고 피하려는 조직에서 매사 이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화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이런 말투를 이어간다면 자기 확신이 없고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2 표현을 주의하세요. 첫 번째, 말끝 흐리기. 그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던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던데, 같은 뜻을 말해도 이 말투를 바꾸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자의 표현은 말의 마무리가 힘이 빠지니까 확신이 없어 보이고 신뢰감도 떨어져 보입니다. 반면 후자의 말은 더 단단하고 강단 있어 보이죠. 주의해야 될 2번째 표현, 뭐뭐인 것 같다. 특히 이 표현은 정말 그런 것 같은 추측의 상황이 아닐 때도 습관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는 말투죠. 저도 어느 순간 뭐뭐인 것 같다, 이 말을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고치려고 노력했는데요. 대체 표현을 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의식해서 바꿔가니 이전처럼은 남발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일상의 잡담에서도 뭐뭐인 것 같다 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그 집 치킨 맛있더라 라는 표현을 그 집 치킨 맛있는 것 같아 라고 쓰는 식으로요. 물론 매사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 추측의 순간에는 또 써야 되는 말이죠. 포인트는요, 습관이 된 자신감 없는 말투를 줄이자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2번째 화법입니다. 자기 비하 표현 쓰지 않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들으면 이해해주고 나를 토닥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는 사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자기 비하의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비하에는 나의 약점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특히 나를 얕잡아 보는,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저거 봐, 쟤도 저렇게 생각하네.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습관적인 자기 비하 발언은 특히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생기죠. 가끔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 자존감이 낮지 않은데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단점을 포용해서 그걸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 또한 나를 정말 잘 알고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속으론 나에 대해서 아쉽고 실망하더라도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이걸 절대 말로써 드러내지 마세요. 3번째입니다. 똑부러지게 짚고 가기.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 나에 대한 모함을 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땐 확실히 의사를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꼭 오해를 그 자리에서 짚어 설명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그 설명이 똑부러질수록 만만함과는 거리가 생기죠. 말로써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닌데? 오해? 노노 라고 짚고 넘어가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이렌 씨는 치킨을 닭다리만 먹는 경향이 있는데 참 맛있는 것만 혼자 골라 먹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뼈를 보시면 닭봉과 닭날개가 있고요. 사실 저는 닭다리보다 퍽퍽살을 더 좋아합니다. 닭다리는 다 드시고요. 저는 퍽퍽살을 담당하겠습니다. 꼭 일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걸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 억울한 상황을 웃으면서 넘어가면 진짜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만히 보는 상대에겐 우스운 사람보다 좀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게 낫죠. 이번엔 만만해 보이지 않는 행동, 태도입니다. 첫 번째, 반사적 웃음 없애기. 웃음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길 긍정적이거나 밝은 분들. 네, 그런데 못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만히 보거나 괴롭힘의 타깃으로 삼기도 하죠. 무슨 말을 해도 웃어준다면 상대는 나를 쉬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대 앞에선 의도적으로 웃음기를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에 따라 무례한 말을 하면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거죠. 특히 사회생활을 망치기 싫어서 반사적으로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된다면요. 상대의 말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 너무 빠르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리액션을 하는 속도만 조금 늦춰도 불필요한 표현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태도 두 번째, 내 일 잘하기. 이건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내 일을 잘하고 누군가가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만만하게 대하려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그 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별로 달가운 진실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우리의 성장에 오히려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일을 잘하면요, 그 사람의 언행에도 어느 정도 신뢰가 생깁니다. 이전보다 이 말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말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나만의 기준이 있을 것. 옳고 그름에 나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만만해 보여서 처음에는 공격을 당할지라도 절대 휘둘리진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쌈딱이 아닌 이상 조직에서 모두가 오케이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확실한 기준이 용기를 만듭니다. 소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줏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매사에 네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 노만 외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만의 기준이 생길까요? 평소 사회 쟁점들, 회사나 학교에서 생긴 이슈들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기처럼 글로 써보거나 관련 쟁점에 대한 기사나 칼럼을 찾아보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좋고요. 친한 지인들과 가볍게 토론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람들 성격 좋아 보이지만요, 누군가를 얕잡아보고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겐 딱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끄덕여주기 때문에 곁에 두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 실력은 없지만 착하고 만만한 사람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또 위험한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기준 정립이 덜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확신이 없어서 아니란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행동, 태도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네, 마지막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단순 일의 성과나 지식이 아닌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건데요. 의외로 이걸 잘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하면 그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나의 의무를 다한 뒤에 권리를 주장하면 그 주장에 무게가 생기는 것처럼요. 특히 인사나 시간홈수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예의범절이나 규범들은 꼭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조금씩 그런 생활태도들이 쌓여서 나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면서 시간홈수까지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 실수하면 너그러워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본을 지킨 사람은 최소한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를 얕잡아 보려는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전략적으로 어렵게 보이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외모를 바꾸지 않아도 말과 행동을 단단하게 바꾸면 그 아우라가 외모로도 드러납니다. 외모는 유한데 속으로는 강한 외윤의 강처럼 해답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안, 그리고 행동에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분들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